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이스토리 한국사라는 책을 펴냈다고 했죠. 우리 역사 속 다양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인물과 사건 관련 에피소드를 이야기체로 풀어봤습니다. 상식을 넓히고 시체말로 아는 체 할 수 있게 만든 책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은 곧 역사라고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순신과 원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순신은 일기를 남겼고 원균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라고요.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순신에 비해 원균이 망고의 악인으로 전락한 이유 중 하나가 이순신처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한번 볼까요? 원균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고 뇌물을 뿌리며 온갖 계략으로 날 모함했고 여자들을 좋아한 호색한이다 라고 욕하는 뒷담화가 일기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순신의 개인일기니까 개인의 솔직한 감정을 가감없이 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을 청구한 류성룡의 징비록은 어떨까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597년 3월 원균이 이순신을 대신해서 수군 통제서로 부임하자마자 이순신이 전략을 토론하던 운주당에서 울타리를 치고 애첩을 데리고 기거했고 취중에 부하들을 함부로 다뤘다라고 욕했습니다. 물론 실록 중에도 원균은 외적이 쳐들어오자 전함과 무기를 바다에 가라앉히고 수군 만여 명을 해산했고 권신과 결탁해서 이순신을 헐뜯었다라는 구절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선입견 없이 실록을 들춰보면 반전의 구절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순신은 원균과 함께 거제 앞바다에서 외선 50여 척을 포획했는데 그때 계책을 마련해서 선봉에 선 것은 모두 원균의 솜씨다. 이순신은 다만 달려와서 구원했을 뿐이다 라는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사실 두 장수는 연합 함대를 이뤄서 옥포해전을 비롯한 여러 전투에서 발을 맞췄고요. 곧 전라우수사 이억기까지 합류해서 3대장이 한산도 대첩을 비롯해서 1594년 10월 4일 벌어진 장문포해전까지 남해바다를 지켜냈죠. 그런데 이상하죠.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원균을 왜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욕했을까요? 선조 수정실록 1592년 6월 1일자를 한번 볼까요? 원균이 이순신에게 지원을 청해서 적을 물리치고는 연명으로 장계를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이순신이 천천히 하자 해놓고는 밤에 군사를 잃어 의지할 데 없었던 원균에게는 공이 없다라는 내용의 비밀 장계를 올렸다. 이때부터 두 사람이 공을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면서 원균이 선배로서 이순신의 부하로 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더욱 틈이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불화는 조정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됐는데요.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두 장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의견 때문에 원균이 충청, 전라병사로 전출 가는 선에서 봉합됩니다. 그런데 1596년 9월 들어서 강화해담이 결렬되면서 일본군의 재침이 기정사실을 하자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도마에 오릅니다. 이전부터 전투에 소극적이다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던 이순신 대신에 원균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즈음 이순신에게 불리할 돌발 사건이 잇따라 터집니다. 그중 외장 가토 기요마사와 사이가 좋지 않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경상감사 김웅세에게 이중간첩 요시라를 보내서 가토를 사로잡을 계책이 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은 가토 때문인데 조선이 가토를 제거해주면 고니시의 한도 풀리고 조선의 근심도 풀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5일 가토가 어느 섬에 머물 것이니 조선 수군이 잠복해 있다가 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통제사 이순신에게 출동 밀명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이순신은 이것이 속임수임을 간파하고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가토가 수백 척의 배를 끌고 상륙했다라는 보고가 잇따라 올라왔죠. 사실 이 사건은 훗날 일본 측의 반강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반강기인지 알 수 없었죠. 고니씨가 조선은 왜 하는 꼴이 매양 그 모양이냐라고 비웃었다는 이야기가 조선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순신은 임금의 명을 거역하고 가토의 상륙을 수수방관한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즈음 이순신이 휘하 장수들이 부산의 일본군 진영에 불을 질러서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군공을 보고했는데요. 그러나 일본군 진영에 불을 지른 것은 이순신의 수하가 아니라 도채찰사 이원익의 명을 받은 군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잇따라 열린 어전회의는 이순신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선조는 외장이 알려준 계책마저 놓쳤다. 한산대 장수가 편안히 누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원균으로 대신해야 되겠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순신을 청구했던 류승룡까지 이순신이 교만해졌다. 이순신이 오랫동안 전투에 나서지 않았으니 어찌 죄가 없겠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도중 장수를 바꿀 수 없다라는 주장과 함께 원균 부적합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열흘도 되지 않은 1597년 2월 6일 전격적으로 이순신의 파면 및 하옥과 원균의 수군 통제사 임명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선조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이틀 전 2월 4일 선조실록에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날 사원부는 이순신의 죄를 열거한 뒤에 그를 법률에 따라 처벌하라 라고 건의했는데요. 이때 선조는 천천히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날 열린 어전회의에서 병조판서 이덕형이 심상치 않은 보고를 올립니다. 예전에 이순신이 원균이 조정을 속였다. 12살짜리 아들을 궁궁에 올렸다라고 했고요. 원균은 내 아들 나이가 18살이고 활 쏘고 말 타는 재주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대질한 결과 원균의 말이 맞았다라고 한 겁니다. 요컨대 이순신이 원균을 모함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보고 때문에 이순신이 전격 파면되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조가 밝힌 이순신의 죄상은 4가지입니다. 조정을 기망하고 임금을 무시한 죄, 적을 치지하는 것은 나라를 저버린 죄, 남의 공을 가로채 모함한 죄, 그리고 방자하고 거리낌 없는 죄 등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 이순신을 대신해서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은 곧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부산포로 진격해서 왜군의 침략을 막으려면 해안 곳곳에 구축된 외성의 감시를 피해서 거제도의 바깥바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부산포 부근에는 정박할 만한 포구가 없었습니다. 조정에 거듭된 공격 명령에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던 이순신과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고심하던 원균은 육군과 수군의 협공작전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도원수 권율과 도처철사 이원익은 원균의 수륙 병진책 말고 수군이 해로 즉 부산포를 봉쇄함으로써 왜군의 소외를 막고 육지의 적군을 고립시키자라는 해로 차단책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정은 모든 작전권을 도처철사와 도원수에게 주었고요. 원균은 반발했지만 빨리 진군하라라는 도원수 권율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억지로 백여척의 전함을 이끌고 출정합니다. 원균 함대는 앙골포, 가덕도, 다대포, 웅포 등지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전과를 올리지 못했고요. 1597년 7월 7일 웅천에 모여있는 외선 10여 척을 부쉈지만 적의 증원부대가 몰려오자 후퇴했습니다. 이때 도원수 권율은 철수한 원균을 소환해서 곤장을 쳤습니다. 모욕을 당한 거죠. 이렇게 모욕까지 당한 원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돌격뿐이었죠. 선조실록은 곤장을 맞은 원균은 패할 줄 알면서도 전면전에 나섰고 결국 패전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원균은 7월 14일 부산 앞바다에서 적과 맞섰습니다. 그런데 왜군은 치고 빠지기로 아군을 지치게 했고요. 강한 풍랑까지 일어서 아군배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원균은 가덕도로 회군했는데요. 이때 심한 갈증을 느낀 아군이 앞다퉈서 배에서 내려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육지의 왜군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습했습니다. 상륙한 400여 명이 몰살되었고요. 원균은 급히 배를 이끌고 영등포로 거쳐서 칠천량으로 퇴각했습니다. 이때가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즉 7월 16일 수많은 적선이 몰려와서 몇 겹으로 포위했습니다. 원균은 힘껏 싸웠으나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아군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원균은 추원포 해안까지 퇴각했다가 죽임을 당했죠. 이것이 칠천량 패전의 전말인데요. 180여 척이 출전한 조선 수군은 경상 우수사 배설이 지휘하는 12척만 남기고 괴멸되었죠. 물론 패전의 1차 책임은 현장 지휘관인 원균에게 있습니다. 선조실록 1598년 4월 2일자의 사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균은 책형을 받아야 되지만 다른 장졸들은 죄가 없다. 원균은 이순신과 국내다툼을 하면서 백방어로 모함해서 결국 이순신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았고 큰소리 쳤다가 결국 군사들을 어육으로 만들었다라고 사납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해전 직후인 1597년 8월 5일 올린 도처철사 이원익의 장기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번 수군은 처음부터 전투로서 패한 것이 아니다.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다. 주장인 원균은 군율로 처단하고 이하 수령과 변장들도 모두 군법으로 처리할 것을 도원수 권율과 이미 의논해서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정권을 이임받아서 전투를 총지휘한 도철찰사와 도원수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의논해서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를 원균과 그 휘하장수들로 한정시켰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원균은 결국 모든 패배의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물론 도원수, 권율도 거센 책임론에서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원부는 7천량 해정에서 조정의 명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런데 경솔한 생각과 부질없는 행동으로 원균에게 곤장을 쳐서 독촉했고 6년 동안 구축한 수군을 단번에 무너뜨렸으니까 권율은 망국의 원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탄핵했습니다. 그나마 선조임금은 원균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임진년 이래 이순신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선봉에 섰으며 패전의 허물을 모두들 원균에게 돌리고 헐뜯고 있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조정이 저촉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원균은 7천량 패전의 패장이 맞습니다.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순신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이순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굳이 원균을 천하의 악인으로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 이순신으로도 그 공은 필설로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균은 스스로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쓴 당대 저작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균을 위해 들여다볼 기록은 있죠. 그것이 각종 조정 회의록과 보고, 성서문 등은 물론이거니와 사관의 평가까지 일자별로 기록한 실록입니다. 그 실록을 읽으면 원균이 이순신과 더불어 한때 바다를 지켰던 용장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위해 열렸다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12월 3일 국무회에 모였다는 국무위원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공식 기록이 없으니 그때 모인 이들을 불법, 위법, 계엄령의 부역자로 기록될 수도 있겠네요. 2024년이 갑진년이었으니까 갑진 5적이니 갑진 7적이니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참 올해가 을사년이죠. 을사늑약 120주년이니까 제2의 을사 5적이니 7적이니 하는 오명도 혹시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중 어떤 분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까요?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